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정식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라고 그래서 무슨 교육 뭐 이런 거 산속에 가서 괜히 정규 수업 안 받고 자연에 심취돼서 도사처럼 살면서 교육받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어? 대안교육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지금 이런 정식의 전통적인 분쟁 해결인 판결 절차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분쟁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뭐라고 그래? 응? 당사자 간의 화해. 그런 화해를 포함한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불러? 대체적, 대안적 분쟁 해결, ADR이라는 용어 한 번도 못 들었어? ADR. 영어로 한번 발음해봐. ADR의 영어 원 스페링 말해봐. 그러니까 풀로 해봐. A가 뭐겠어? 대안적, 대체적. Alternative. D는 Dispute, Order, Resolution. 알겠어? ADR이라는 이런 것을 가르쳐줬잖아. 대체적, 대안적 또는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요 속에 지금 화해가 있는 거야. 화해. 화해는 둘이 타협해서 뭔가 좋은 타협의 결론을 맺는 거지. 근데 실제 화해도 법원이 관여할 때를 재판상 화해라고 하고 당사자끼리만 하는 화해를 민법상의 화해계약의 화해야. 민법상. 당사자끼리 하는 화해. 그럼 당사자끼리 하는 민법상 화해는 계약이니까 그 구속력이 약해. 일반 계약. 지금 소비대체나 증여처럼 계약은 안 지키면 뭐 그 뒤에 어떻게 막 이런 게 되는데 화해도 타협은 했는데 안 지키면 뭐 그런 거 내가 한 적 없다든지 하면 다시 2차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하라고 이건 증여다. 아니면 이건 소비대체다 했을 때는 반대측이 뭔가 따르긴 따라도 막 이 감정이 누그러지지 아니한 채 따를 수밖에 없는데 화해는 그래도 자기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상호 양보를 해서 내려진 결론으로 수긍할 확률이 무지장 높지. 나중에 그거 뭐 아니다, 뭐 이상하다, 왜 난 그런 의도를 안 했다 라고 하는 반발은 없을 확률은 높지. 근데 그런 민법상 화해계약에서 더 나가서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원을 관여시키는 것을 재판상 화해라고 해요. 지금 그러면 그런 화해만 언뜻 떠올렸는데 이런 재판외 분쟁 해결에 있어서 또 하나 자주 듣는 제도 내지 용어가 있어. 어떤 거야? 어떤 거야? 재판외 분쟁 해결로서 화해 조정, 그렇지? 조정이라는 말도 자주 나와. 조정. 화해는 두 당사자 간에 타협하는 상호 양보의 어떤 계약이고, 조정은 이제 제3자가 그런 타협에 이르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중립적인 사람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조금 틀려. 조정은 중립적인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주로 현재는 그 중립적인 사람이 법원이지. 근데 역시 재판처럼 법원이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두 사람 간에 법원이 관여하니까 완벽한 의미의 제3자로서 중립적인 그런 것에 법원이 뭐 중립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 어떤 법원 외라는 것을 살리려면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제3자였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에는 법원 바깥에서 예를 들어 어떤 전문가가
조정을 담당하는 이런 일이 많아졌어. 근데 주로 법원이 그 중립자로 등장해. 그러면 판결로서의 법관과 조정에서의 중립자인 법원이 등장하고 법관이 등장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뭐 법관, 법원이 등장한다지만 이 개념적으로는 틀린 거야. 중립자로서 등장하는 게 법원일 뿐이지 꼭 법원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조정의 경우는 판결은 법원이나 법관이어야 하겠지. 근데 주로 우리는 그 중립자가 조정에서도 법원 내지는 법관이 등장해서 본래의 조정의 취지에 맞추려면 일반적인 중립자가 등장하는 게 더 적당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런 분쟁 해결의 중심에 법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정은 다 법원이 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미국은 아예 이 조정을 하는 기업도 있어. 그것을 민간형 조정. 그러니까 아예 전직 판사들이나 뭐 변호사들이 또는 어떤 전문가들이 분쟁을 우리는 법원보다 더 싸게 신속하게 그다음에 니네 분쟁에 적절한 사람들이 해준다. 판사라고 모든 일을 다 잘 아는 건 아니잖아. 예컨대 건축 분쟁 같은 경우는 판단자인 판사가 뭔가 그걸 잘 모르니까 감정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조를 받아. 어떤 판단을 위한. 그런데 아예 조정에서는 그럼 그런 사람을 판단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중립적인 그 양쪽의 상황을 잘 듣고 타협안 비슷한 것을 유도해주고 하는 그 중립자의 그런 전문가가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타당성 있는 해결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법원보다 싸게 신속하게 너희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미국식의 우리식의 사고방식은 조금 어색은 하지만 그런 식으로 미국은 발달해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등장하는 ADR은 여러분이 중재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거야. 중재. 특히 뭐 국제 무역 분쟁, 투자 분쟁 이런 거에서는 중재. 중재는 그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야. 판결처럼 구속력이 일단은 있어. 나중에 그 중재의 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는 판정에 대해서 법원이 사후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일단 중재인이라는 중립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에 우리는 가서 분쟁을 해결하자라고 둘이 합의해서 법원으로 안 가고 중재인한테 맡겨서 중재인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따르겠다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그 판정이 막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의해서 나중에 심사돼서 취소될 수는 있지만 일단 1심제로 뭐 재차 소송으로 치면 항소 상고가 있는 개념이 없이 그냥 한 번만에 그 판단에 기속돼서 구속돼서 이제 분쟁이 해결되는 시스템이 중재라는 시스템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재판 외 분쟁 해결, 재판 외 분쟁 해결 ADR이라는 이런 제도를 쓰면 되는데 아까 그 자동차 대금 반환 사건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봐야 되나 증여라고 봐야 되나 라고 하는 정도에서 판단자라면 나는 조정에 한번 붙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판결은 일도양단, 일도양단이라는 한자 알겠지? 이게 증여냐 소비대차냐에 따라서 all or nothing이 되는 거야. all or nothing, 해결은. 그렇잖아. 근데 조정 같은 건 뭐야? 상호 양보타협에서 예컨대 1,200만 원 중에 반절은 돌려주라든지.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는 거야. 어떤 구체적 타당성 있게 뭔가 나름대로 그 나오게 된 어떤 금액이 뭔가 이렇게 따져봐서 그런 정도는 그래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게 일도양단의 all or nothing이 아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금액 정도를 돌려줘라. 이런 게
소송이라면 불가능하다는 거지. 소송이라면. 물론 소송에서는 이런 거지. 1,2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실제 증거조사한 결과 뭐 600만 원은 갚았다라고 해서 600만 원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이렇게 타협에 의해서 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증거에 의해서 600만 원이 변제된 게 증명되니까 나머지 600만 원을 주라라고 하는 거지. 그건 지금 말한 오라나싱이냐, 뭐 구체적 타당성 있는 분쟁 해결이냐에서 그 반만 주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건 아니지. 그거는 증거에 의해서 600만 원이 변제됐으니까 나머지 600만 원 갚아야 된다라는 그건 일도양단의 법률에 따른 해결이지. 그건 변제라는 효과에 따른 해결이지. 지금 말하는 건 실제 1억 1,200만 원 정도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한 반 정도는 돌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와 아까 변제가 6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600만 원만 돌려주라라는 것은 틀린 거야.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지는 거랑은.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지는 것은 뭐야? 일부 인용된 판결이 일부 승소한 거지. 1,200만 원을 청구했는데 600만 원만 받아들여진 것은 일부 승소한 거지. 그거는 법률에 따른 해결의 결과이지 우리가 지금 오라나싱이냐 뭐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이냐에 따른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이해되겠죠. 그래서 조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 자동차 대금 반환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판단자라면 조정의 해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니까 한 반쯤은 돌려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한 해결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후에는 서로 증오심 갖지 말고 서로 잘 되길 빌어라. 이렇게 한번 훈계도 하고 판단자에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괘씸하고 뭐 그 마음을 좀 잘 풀어주고 남자도 지금 와서 뭐 그 내막은 알 길이 없어. 여자와 남자의 지금 금전적인 반환의 우여곡절은 사실은 그런 거가 다 이렇게 투입된 싸움이겠지. 근데 우리가 거기서 딱 결론만 본다면 그런 거지. 그런 거가 잘 녹아난 분쟁 해결을 해주면 참 좋은 해결이 되는 거지. 산수적으로는 우리는 냉정하게 법만 배워서 이게 증여냐 소비대차냐 뭐 이것만 지금 딱 가리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사건은. 그렇잖아. 그 오죽했으면 사귀다가 그러겠어. 지금 뭐 여자가 너무한 거 아니냐, 남자가 그놈 이상한 놈이네 뭐 등등, 한 살 어린 것 같고 되게 위세 부리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남자가 한 살 어렸다든지 지금 그런 사건이야. 뭐 한 살 어렸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돈 번다고 사준 거 가지고 지금 고마워해야 되는데 남자놈이 또 다른 여자친구 만나고 막 여자 억울하게 하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알 길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자초지종을 들어서 분쟁을 해결해 주면 참 좋겠지. 그러면 멋있는 분쟁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참 여러분은 배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통계학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경제학도 배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존 고시 공부하고 막 할 때는 오로지 막 학교 수업은 수업이고 그 어떤 시험 합격을 위한 건데 실은 심리학, 통계학, 경제학 뭐 이런 거를 같이 어떻게 보면 역사, 뭐 문학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지. 아까 말한 대로 판사가 막 자기 결혼도 안 해보고 남 이혼 사건 한다. 그거 황당한 거잖아. 그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판사가 법학만 뛰어날 게 아니라 변호사가 법학만 공부해서 변호사 될 게 아니라 그런 거가 있어야 여기서 딱 두 사람의 격양된 감정을 중간에 잘 얘한테는 얘한테 이렇게 잘 달랜달까 심정적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만들고 이쪽은 이쪽대로 해서 잘 억울함을 좀 이렇게 해갈시켜주는 이런 양자를 잘 설득해서 조정자로서 이 조정이라는 것은 중간에 제3자가 역할을 해주면서 이 타당한 분쟁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 심리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경제학, 인문 역사까지 다 습득을 한다면 참 더할 나위 없지. 근데 요즘에 그 추세는 그렇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전문가로서 법률 전문가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등등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빨리 심리학, 통계학 이런 거 들어 수강시험 변경 동안 그런 데 가면 여러분이 무조건 A 맞을 수 있잖아. 법학적인 마인드만으로 거기 가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2페이지씩 답안 써내는 스킬은 있으니까 그쪽 반 페이지 못 쓰는 애들 틈에 가면 A 무조건 맞는 거 아니야? 아닌가? 거기 그런 데는 꼭 또 팀플레이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 또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러나? 어? 그냥 여러분은 법학적일 때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쪽 가니까 뭐 뭔가 뭐 파워포인트로 뭘 하라 그러고 팀플레이 하라 그래서 또 가기 싫어.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야 분쟁 해결은. 어? 지금 ADR을 설명한 거야. 뭐 얘기하다 이렇게 왔냐면 대여금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다 이렇게 왔어.